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뉴스파다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뉴스테이블 시작합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마무리 발언 중에 싱하이밍 대사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중앙 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이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을 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으로 맞받아친 셈이 됐는데 오늘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길 오르기 전에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조목조목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는 봐요. 망언에 가까운 발언. 네, 예. 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싱하이밍 대사를 때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대통령이면 중국의 언어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고 성이 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본인이 싸움닭이 되어서 직접 나서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저버리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나 또 북한과의 관계,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중국의 도움이 얻을 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본 아니라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줄타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편향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건 아닌데 그런 중국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요즘 보면 이제 대통령이 선관위 지적도 막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좀 최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외교적 기피 인물, 뭐 여당 당 지도부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싱 대사의 중국으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라틴어, 페르소나 논그라타 이렇게 표현하던데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연하고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은 뭔가 좀 온도차가 있어요. 이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대대적으로 북악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뭐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의연해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뭐 언짢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외교보다는 정쟁으로 번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이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쟁으로 번졌잖아요. 이미 번졌다? 이미 번졌고 물론 저는 야당 대표 처신에 대해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은데 우리는 반도국가거든요. 해양도 중요하지만은 대륙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그 위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중국을 중국을 무시하고 경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좀 우리가 다소 억울하고 불쾌하더라도 뭐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를 가지고 그다음에 물밑에서 우리의 불만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기보다는 우리 그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인 항의를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한 모습이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고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으로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서도
야당 대표의 처신도 그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중 수교 30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과 이 한국과의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분명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는 오염수 방류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오염수 방류 피해 우려에 대해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보고 듣고 오시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해류상의 거대한 방벽은 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짧지만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해수부 장관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사능 막는 만파식적 요술필이라도 갖고 있는 겁니까? 글쎄 해류 방백이라도 쳐놨단 말입니까? 라고 적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제 총리가 과학적 처리가 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벽이 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자,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발언들, 이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거대한 방벽이 쳐져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방벽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로 쳐져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안심해도 된다, 과학적 근거를 믿자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보고 있고요. 조성한 해수부 장관도 참 깝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을 대변은 해야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을 믿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해수부 장관 본인도 딱히 뭐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때우기, 말 때우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방벽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방벽. 그 전에 또 그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물과 방벽.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 가는 거고요. 오히려 불신의 방벽만, 이 마음의 벽만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해수부 장관이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 우리 어민은 피해가 없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했던 걸 저희가 다뤄봤고, 해양수산부는 이제 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어제 부산이었고 오늘 또 통영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현장 영상을 뉴스파다에서 빠르게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고 강대한 기자의 정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영에서 어민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강대한 기자가 직접 정리 좀 해주시죠. 영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영 우리나라 수산 1번지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 통영 시민들이 더욱 예민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해수부가 직접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오늘 통영을 찾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수산업계가 직면한 고충과 요구 사항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예. 해수부는 이제 국내 해역의 90여 곳과 이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수산물까지 3중으로 해역 방사능을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여 건을 시행 중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든 안심을 시키려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방류는 할 거니까 안심 좀 하시라라고 달래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이런 설명회가 과연 안심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뭐 우려하고 있는 좀 장기적으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이게 될까,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교수님. 그 어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뭐예요? 소비자들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거의 요지부동일 것 같은데요. 이 조만간에 IAEA 사무총장이 이제 예. 기시다 총리를 만날 것 같은데, 예. IAEA 사무총장의 방문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 동력으로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IAEA가 아무리 철저히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방류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타격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예.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어시장에 가겠습니까? 수산물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소비자들은 만에 하나라는 심정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어민들 대상으로 설명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어제 알프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해 가지고 방류한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데 이 알프스가 8차례나 계속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조차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일본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민들도 노골적인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방류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스님께서는 솔직히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힘이 안 납니다라고 하셨고 교수님 말씀대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남에서 저희가 앞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또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이제 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오염수 방류율이 가까워지니까 더욱 그 모습이 조금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창원 마산의 한 소금 천일염 판매업자 말을 빌리면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12년 만에 지금 사재기 모습을 봤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가격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천일염 20kg가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초반 정도로 대략 약 14% 안팎 인상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천일염 가격 폭등이 오염수 방류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천일염 출하량 자체가 줄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때 뭐 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뭐 앞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기도 했었고 오늘 또 강대현 기자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사재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의심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IAEA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 천일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시간 채팅으로 엘리사벳님께서는 저도 불안해서 소금을 사뒀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자, 하루빨리 우려가 해소가 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또 정보 제공이 뒤따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지역 다른 이야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합천으로 가볼 텐데 또 경남 내 사업 좌초 소식이 나왔어요. 이거 뭐 어떤 소식이고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이제 체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호텔을 짓겠다라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호텔은 이제 4,290여 평터에 이제 건축 면적 870평, 지하 1층에 지상 7층, 200여 실 규모로 이제 지난해 10월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호텔을 지어서 군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20년 동안 운영권을 맡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현재 공정률이 6% 정도인데 시행사 대표가 잠적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저도 할아버지 댁이 합천군이라 자주 가봤습니다만 숙박 시설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머물 공간이 없는데 2024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무산이 된 상황인 겁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군이 이제 지난 3월에 시행사가 이제 추가 대출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설계비가 부풀려지는 등 과도한 지출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4월부터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이제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달 1일자로 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시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시행사 대표의 이제 이번에 횡령 금액 자체가 PF 대출 금액 550억 원 중에 공사비 300억 원을 뺀 이제 25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군은 이제 원금과 소송 비용, 이자 등을 대주단에 갚아야 될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 고발을 했었고 또 세계일보 보도에 보니까 코스닥 주식 시장에서 며칠 만에 수십억 원 차익 실현했던 조항이 또 포착이 되면서 추가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산 로봇랜드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합천군은 나름 기대가 좀 컸을 겁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제로 된 숙박 시설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숙박 시설, 편의 시설이 생기면 지자체 단체장에는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군수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좀
그 왜 여지껏 합천군이 좋은 숙박시설을 못 갖추고 있었는지 예. 호텔이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이번 일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앞으로 이제 합천에 KTX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영상 테마파크에 가보신 분들 보면 이게 반나절 코스예요. 네. 또 합천의 인사하고도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 숙박시설이 좋은 숙박시설이 들어서려면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합천은 아직까지 좀 부족을 하고 물론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은 호텔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먹거리도 많아야 되고 놀거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주는 호텔이 자연스럽게 들어서잖아요. 예. 골프 치는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먹는 것 그다음에 문화 관광을 보는 사람 여러 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게 합천은 아직까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호텔만 들어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마산 로브랜드 사태 보시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103만의 마산 창원도 지금 호텔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합천은 너무 좀 시기상조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광객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말씀대로 반나절 정도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거는 너무 좋았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와야지라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런 고민을 과연 했던 것인지 그리고 합천은 KTX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역사 위치 두고 갈등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걸 뭐 봉합하는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테이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광고 시간이 또 찾아왔거든요. 저희가 어제부터 신청곡을 좀 꾸준히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조재욱 교수님의 신청곡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이브의 IM이라는 노래를 야, 신청했는데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노래인데. 이 노래의 주제곡이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내 새끼 조봉이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스파다 식구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스테이블 조재욱 교수 그리고 강대한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천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짚어봐야겠고요.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동 관련 소식인데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서 뭔가 또 갈등이 유발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 하나오션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직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미발생 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생산관리 인센티브로 분기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원하청에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팀장 미만 생산관리자에게 해당 분기별 인센을 지급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영 생산관리자들이 이제 하청 파업 때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노노 갈등을 발생하는데 이제 우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가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파업하면은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인센티브 돈 못 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수당. 수당 못 받는다. 야, 이거 또 한 번 또 갈등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명은 바뀌었는데 좀 대우조선 해양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했는데 파업이라는 또 이 키워드를 두고 뭔가 좀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인센티브가 달려 있으면은 원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이건 진짜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파업을 돈으로 결부시켜 놓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파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노조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줄 필요도 있는데 이게 내부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야, 너는 돈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뭐 하지 말자 하는 거야. 결국 뭐냐면 내부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고 편가르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파업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수당 파업을 하면 수당도 지급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측에서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거대 기업이 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노조들을 묶으려고 하는가 예. 이런 이제 노조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짜증도 나고요. 저는 이제 파업을 돈으로 읽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요즘 뭐 노동 개혁을 한다라고 하지만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은 노동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경영계 이런 뭐 선택이라고 할까요?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것 자체를 뭔가 좀 불법 같은 인식 그리고 뭔가 건폭이라고도 정부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식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권력 예. 그 투입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노동부가 나서 가지고 그 이번 언급에 대해서 한홍호 씨는 언급에 대해서 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왜 노동부가 존재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겁주는 겁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MK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파업 자체가 뭐 불법한 그런 얘기가 행위가 아닌데 이에 대해서 참 노동계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또 한번 느끼면서 뉴스테이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